저는 지금 북한 국경 제방에서 경비병에게 붙잡혔습니다. 배낭이 뒤져지고 있어요. 만약 이 안에서 남한 여권이 나온다면 저와 어머니는 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남한 국적자 신분으로 북한에 잠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22일 만에 살아 돌아왔는지 여러분께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저는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남한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 연세는 이미 70이 넘으셨죠.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를 탈북시키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직접 데리러 가자. 다들 말렸습니다. 남한 국적자가 북한에 잠입하다 잡히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2024년 5월, 저는 중국 국경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마지막으로 충고했죠. 국경 경비는 지금 최악이야. 김정은이 탈북 단속을 강화해서 경비병들이 미쳐 있어. 정말 가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낭에는 아이폰, 태양광 충전기,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남한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폰은 중국 로밍이 되니까 국경 근처에서만 신호가 잡혀요. 이게 제 유일한 연락 수단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압록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5월인데도 압록강 물은 얼음장 같았어요.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헤치며 강을 건넜습니다. 제 방이 보였어요. 3m 높이의 콘크리트 벽. 이걸 넘으면 북한입니다. 손으로 더듬으며 제 방을 기어올랐죠. 그런데 그 순간 쾅! 발을 헛디뎠습니다. 제 방 위에 쌓인 돌더미와 쓰레기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소리가 밤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제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틀렸다. 경비병이다. 거기 누구야? 손 들어. 경비병이 총을 겨눴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병사였어요. 배낭 열어봐. 그가 제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배낭 안에는 아이폰과 남한 여권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권이 나온다면 저는 간첩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연좌제로 끝장납니다. 경비병의 손이 점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발밑에 주먹만 한 돌멩이. 저는 선택의 순간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어머니도 저도 죽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구해야 합니다. 다음 순간 저는 그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비병은 쓰러졌고 저는 살았습니다. 아이폰과 여권을 챙겨 미친 듯이 달렸어요. 1시간, 아니 1시간 반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곧 비상령이 떨어질 겁니다. 그 전에 어머니께 도착해야 했어요. 숲을 지나고 논밭을 가로지르고 마을 골목을 숨어서 달렸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왔어요. 제 온몸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너무 오래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야? 어머니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왔구나. 포옹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밖이 환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어머니를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남한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남한? 안 돼. 거긴 지옥이라고 했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다며?
어머니는 50년 넘게 북한에서 사셨습니다. 남한에 대한 선전 교육이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아이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제 집입니다. 이 작은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 수도에서는 더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와요.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물을 데우지도 않았는데 더운 물이 나온단 말이야?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냉장고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가득 찬 음식들. 이게 다 내 거니? 네, 어머니. 그리고 이건 서울의 밤 풍경이에요. 이 모든 불빛이 전기입니다. 밤새도록 켜져 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경비병을 공격한 사건 때문에 국경에 특별 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브로커가 연락을 해왔어요. 최소 20일은 숨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20일. 그 긴 시간을 어디서 버텨야 할까요? 어머니가 해결책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을 외곽 감자밭에 있는 작은 농막. 아무도 안 오는 곳이다. 거기 숨어라. 그렇게 저는 농막에 들어갔습니다. 가로세로 2미터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여기서 20일을 버텨야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아이폰은 제 유일한 생명줄이었어요. 중국 로밍 신호가 가끔씩 잡힐 때만 브로커와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창틈에 대고 하루 종일 충전했죠. 1일차, 2일차, 3일차. 시간이 정말 안 갔습니다. 농막 안은 너무 더웠어요. 5월 말 북한은 이미 여름이었습니다. 환기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밤에만 몰래 나가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어머니가 하루에 한 번씩 밥을 가져다 주셨어요. 대부분 옥수수죽이나 감자였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어머니는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제 몸무게는 7kg이 빠졌어요. 움직이지 않는데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위협이었습니다. 사람들 목소리, 개 짖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혹시 날 찾으러 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6월 8일이 됐습니다. 탈출 예정일. 브로커가 국경 경비병 한 명을 매수했다고 했어요. 6월 8일 밤 11시 정확히 그 시간에 오세요. 경비병이 눈 감아줄 겁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조심스럽게 농막을 나왔어요. 20일 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국경까지는 이 시간 거리. 우리는 어둠을 틈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밤 11시 정각.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매수된 경비병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뭐라고요? 순번이 바뀌었어요. 제가 오늘 이 구역 담당이 아닙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국경이 1미터 앞인데 딱 1미터만 건너면 중국인데 다음을 기약하세요. 빨리요. 그 경비병은 급하게 우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허탈했어요. 너무 허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와 저는 갈림길에서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가세요. 저는 친척 집으로 갈게요. 조심해라, 아들아. 그게 어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친척 집 담벼락 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보이부다. 문 열어.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집 방향이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횃불과 손전등 불빛들이 어머니 집을 포위했습니다. 문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악. 어머니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내가 가야 해.
어머니를 구해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그때 친척 집에서도 소리가 들렸어요. 보이부입니다. 집 수색 좀 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뒷산으로 미친 듯이 달렸어요.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을의 횃불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탈영병한테 불쌍해서 밥을 준 것뿐이에요. 나는 모르는 아이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모른다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시려고 혼자서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제발, 제발. 어머니의 비명이 산울림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동이 텄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어머니를 반드시 구하겠다고.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잡히면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는 겁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남한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탈북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와 다시 국경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더 위험한 루트였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높은 제방. 처음 넘었던 그 제방을 다시 올랐어요. 제방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 반드시 모셔올게요. 꼭 살아서 다시 만나요. 저는 제방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중국 땅에 발이 닿는 순간 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2일간의 지옥.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항 출구에는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및 북한 무단 출입국 혐의로 체포합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남한 국적자가 북한에 잠입했으니 당연히 처벌받아야 했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자마자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국정원 조사, 경찰 조사, 끝없는 취조가 이어졌어요. 왜 북한에 갔습니까? 어머니를 모셔오려고요. 간첩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단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일 뿐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5개월, 아니 결국 10개월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어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수감된 지 8개월째 되던 날,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강호 씨 국제전화 왔습니다. 국제전화?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아, 엄마 여기 태국이다. 어머니? 어머니 목소리? 어머니? 어머니? 진짜 어머니세요? 살아계세요? 그래. 엄마 괜찮다. 태국 난민 수용소에 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탈북에 성공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제가 체포된 후 브로커가 다시 어머니 탈북을 시도했대요. 어머니는 보위부 감시를 받고 계셨지만 결국 탈출에 성공하셨습니다. 내가 날 살려준 거다, 아들아. 어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재판부는 제 사정을 참작해 주셨습니다. 피고인은 간첩 행위가 없었고 순수하게 모친을 구하기 위한 효심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판단된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풀려나는 겁니다. 10개월 만에 구치소 철문이 열렸어요. 바깥 공기를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출소장 앞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살아계셨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